한 달에 500 플러스 100. 이게 월세인가? 아니요, 은행 대출이자요. 금리 6% 선순위 대출, 10% 후순위 대출. 그러다가 이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다네요. 오늘은 후순위 대출까지 있어서 집을 잃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이런 말들 솔깃하죠. 저도 그랬어요.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모든 게 무너져요. 오늘 제 실패담이 여러분께 경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에는 잠깐 몇 개월 만에 상환 계획이 있을 때 급전으로 시작했어요. 개꿀이었죠. 나중에는 역전세나 세금 폭탄 대응으로 급한 불을 끈다며 차곡차곡 폭탄을 뒷주머니에 넣고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. 한 예로 20년 매수하여 보유 중인 아파트가 1년 뒤 제법 올라서 거래가 됩니다. 전세도 오르고요. 그 상승분을 빨리 손에 쥐고 싶어서 그 사이 후순위 대출을 조금 받습니다. 그런데 또 1년 뒤 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매매 시세는 폭락, 오히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죠. 그런데 이런 게 1, 2, 3, 4 연속으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일만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. 부동산 경기가 급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, 금리가 오를 때 담보대출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위험해져요. 시세 하락으로 은행은 부분 상환을 독촉, 이자 부담도 어마어마하죠. 잠깐만요. 혹시 나도 위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드세요? 좋아요. 최소한 망하는 투자는 피할 수 있게 도와드리죠. 좋아요 한번 누르고 본론으로 갈게요. 집값이 떨어지면 거래가 멈출 때 대출로 버티는 다주택자는 생지옥입니다. 새집 대출로 먼저 사고 기존 집 팔아서 메꾸자는 계획은 시장이 안 좋으면 정말 위험하죠.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. 기존 주택 매도와 신규 주택 매수를 동시에 한다. 고전은 언제나 진리인 것 같아요. 특히 22년 말 실거주 아파트를 사면서 잔금이 부족해서 후순위 대출까지 받아 잔금을 치렀어요. 물론 얼마 후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죠. 두꺼비한테 미안하네요. 그런데 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기존 보유주택이 안 팔려요. 게다가 나머지 부동산들도 어느새 후순위 대출까지 생기게 되죠. 금매로 낮춰도 문이 좋지 않네요. 없어요. 그런데 역전세나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도 큰 문제네요. 결국 전세 보증금 돌려주려고 또 다른 데서 대출을 받게 되죠. 이게 돌려막기의 시작이었습니다. 돌리고 비상시는 대응할 여유 자금이 없으면 부채 가득한 자산은 그냥 모래성 같아요. 후순위 대출까지 낀 부동산 대출은행은 사정을 안 봐줍니다. 경매가 시작되면 1순위 은행이 먼저 배당받고 후순위는 남는 걸 받아가죠. 그래서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경매 신청하는 것 같아요. 이자를 딱 석 달 못 냈어요. 얼마 뒤에 바로 법적 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가 날아오네요. 담보가치 여유가 있는 부동산은 그 기간을 길게 해주는데 다급한 은행들은 자비가 없어요. 후순위 대출을 쓴다는 건 고금리 이자와 각종 수수료로 자리야 번전이고 여차하면 언제든 뺏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. 집값은 영원히 오를 줄 알았어요. 대출도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고요. 주담대 금리가 지연이자 포함 8%대라는 뉴스가 나옵니다. 지금도 혹시 영끌이나 비투 고민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? 제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고정수익이 금리 10%는 버틸 수 있는지 딱 한 번만 더 계산해보고 시작하세요. 저처럼 집 앞에서 한숨 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. 오늘 제 아픈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브레이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저 역시 현 상황에서 살아갈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처럼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 용기 내시고요. 다음엔 각 은행별 채무자들을 대하는 다양한 자세와 이자 체납 3개월 만에 또는 1년 만에 1년이 지나서야 임의 경매가 진행되는 사례와 이유를 알아볼게요.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다가 이럴 때 싸게 줍줍하는 님들 부럽다 라고 생각이 나는 걸 보니 똥개는 똥을 못 끊나 봐요.